서방 국가 분석가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3년 가까이 진행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탱크 3,600여 대를 포함해서 군용 차량 총 1만 1천여 대를 잃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숫자는 전쟁 전을 기준점으로 해서 15년간 생산한 양과 맞먹는 수치라고 합니다. 전문가들 얘기로는 러시아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탱크는 2,600여 대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요, 러시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장갑차 탱크를 상당수 잃은 러시아가 영화 촬영 소품으로 쓰이던 구소련 시대의 탱크까지 전쟁터에 끌고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1일이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 영화 제작사 모스필름 대표는 이 제작사가 보유하고 있던 1950년대 생산된 탱크 등 군용 차량 50여 대를 러시아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이 직접 모스필름 대표와 만나서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영화사가 이 탱크들을 촬영용으로 수십 년간 사용하던 것인데 이런 고물이 실제 전장에서 그 기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아쉬운 대로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다급한 러시아 사정이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러시아군은 현재 장갑차 등 전투용 차량이 아주 절대 부족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서방 국가 분석가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3년 가까이 진행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탱크 3,600여 대를 포함해서 군용 차량 총 1만여 대를 잃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숫자는 전쟁 전을 기준점으로 해서 15년간 생산한 양과 맞먹는 수치라고 합니다. 전문가들 얘기로는 러시아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탱크는 2,600여 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것도 곧 동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죠. 서방의 제재로 부품 구입이 어렵고 장갑차 생산량이 소모량을 따라가지 못하니 별 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대로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국방비를 늘려서 손실을 메우겠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전문가들 견해로서는 러시아 생산 속도로 봐서 길어야 2년 정도 더 전쟁을 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역시 푸틴이 불러온 무모한 전쟁, 이유 없는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얕잡아 봤다가 세계 제2위라는 허울 좋은 군사 대국의 채통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본토 쿠르스크까지 우크라이나에 뺏기는 수모를 당하고 국제사회의 개망신을 당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죠. 전상자 70여만 명,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전범자로 낙인 찍히고 각종 제재로 발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연두 기자회견에서 푸틴은 준비 없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준비도 하지 않고 남의 나라를 침공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전쟁 초기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힘을 좀 더 강하게 실어 강력한 지원만 있었으면,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도 좋다라는 이런 전략을 전쟁 초기부터 실천했더라면 지금처럼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크게 점령당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러시아는 현재 얼마나 병력이 모자라면 북한 병력을 돈 들여 사오는 다급한 신세가 되었나요? 푸틴은 자존심을 접고 북한을 방문해서 동맹국이니 뭐니 하면서 용병처럼 북한 지원군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북한 김정은에게 병력을 동량해왔다는 평가가 맞을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이렇게 전쟁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푸틴은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신세가 되니 50년 유지됐던 시리아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이 무너질 때도 구경만 하고 있었죠. 보고만 있었던 겁니다. 기껏 배려한다는 게 악독한 독재자 알 아사드 가족들을 러시아의 망명을 허용해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네, 다음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인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을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얘기인데요. 12월 21일,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타스통신,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이날 오전 7시 40분부터 9시 20분까지 우크라이나 드론이 카잔의 주거용 건물을 3차례 공격했다고 러시아 측이 주장했습니다. 카잔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꽤 큰 도시죠. 어디냐 하면요, 지도에서 살펴보시면요, 볼가강 강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에 속해 있죠. 튀르키예와 몽골계 혈통이 섞인 타타르인이 50% 이상인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화국입니다.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의 수장 루스탄 민니하노프는 성명을 통해서 카잔이 8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6대는 주거용 건물에 충돌했고 한 대는 산업시설에 충돌했으며 또 한 대는 강 위에서 격추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카잔 당국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내륙으로 약 1000km 거리에 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동쪽으로 약 800km 거리에 있는 곳이죠. AP통신은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으로 전쟁을 러시아 심장부로 불러왔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심장부. 지도를 보면 러시아 영토 중심부에 위치한 깊숙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심장부를 친 겁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또 카잔을 공격했을까? 이유는 제 생각입니다만 하나는 볼가강이라는 수상교통이 발달한 요지입니다. 교통로에 대한 공격, 또 군사시설과 관계되는 산업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앞서 얘기한 대로 인구 114만 명으로 러시아 8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 중심부 대도시를 타격한다는 심리적, 전술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